자, 지난 시간에 이칠 권리에 대해서 글을 읽었었는데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들어가 보죠. 문제풀이로. 그 이칠 권리를 법으로 만들자, 관련 법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시급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찬성하는 입장과 이칠 권리 법제에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의 두 상반된 관점을 얘기한 것들인데, 이러한 여러 관점의 글을 또 다른 형식의 글을 비교하며 읽을 때 장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식이 풍부해지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거 아닌데. 어, 그거예요. 어, 맨 앞에 있는 거. 그리고 타제에 관한 자신만의 관점을 둘 수 있다. 뭐라고 돼 있어?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화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고, 자, 가의 관점입니다.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근거가 뭐냐?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그것의 사용, 삭제 이런 권한들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 현재 시행되는 법만으로는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직원들. 나의 관점, 부정적으로 보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근거는 알 권리가 침해된다. 그러면서 사례를 든 게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적인 정보인데 안 좋은 정보를 기록했을 때 그것이 그 본인의 요구로 인해 삭제가 된다면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어,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누군가에 대한 관한 쓴 글을 내가 직접 써서 올렸는데 그것에 삭제를 요구받게 되면 내가 쓴 글이 삭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해되고, 그다음 현재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다음 이번엔 다른 형식의 광고문이 뒤에 학습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같은 관점의 광고인데 표현 방식이 다르죠. 짧은 문구와 그림을 함께 제시하고 나를 지워주는 문구의 사용으로 인상 깊게 호기심 자극하고 사례들을 짧은 문구로 나열해서 공익 광고에 글이 있었어요. 뒤에 볼까요? 뒤에 3페이지에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 문제 풀려 있습니까? 안 풀려 있죠? 어, 요거는 좀 이따 와서 풀고 여기 또 나오는 문제 풀고 다 들어오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글 한번 확인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일어난 이런 유럽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의 발행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서 이칠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칠 권리 법제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논의의 배경을 소개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핵심 부분이에요. 요게 근거입니다. 법제해야 되는 근거. 그리고 여기 둘째, 요것도 법제해야 되는 근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셋째, 현행 법만으로는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이질 권리를.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삭제 요청하는 대상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가 훼손됐던 사실을 증명해야만 삭제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총정리합니다. 노출되기 쉽다 개인정보. 현재 법만으로는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긍정하는 글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풀어보시죠. 4번은 빼도 돼요. 1, 2, 3번만. 한 번까지만 풀 거예요. 아, 이거 펜 나오니? 청포도도 들어갑니다. 채점합니다. 자, 1번에 다 불러줘. 네. 1번에 5입니다. 자, 2번에 3번, 3번에 5번. 이건 다 맞췄어? 자, 1번 봐봐. 질문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과 글의 전개 방향. 여기 질문. 그렇다면 이 출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법제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유를 이제부터 소개할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 글은요, 이출 권리 법제화의 문제점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다루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나머지는 됐죠? 자, 그 다음 지금 봅니다. 페이지. 이번엔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글이에요. 여기도 유럽의 사례를 최근에 근황으로 들면서 이출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의 현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법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생긴 게 아니라 법제화하게 되면 생길 가능성, 부정적인 어떤 효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알 권리의 침해. 자, 둘째 표현의 자유 침해. 셋째 그 법의 적용 범위의 논란. 다시 한번 봐봐. 처음에는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 정치인 선출하기 위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예시를 들어서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사례를. 여기도 보니 예를 들어 어떤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의 내용의 당사자가 글을 지워달라 그러면 지워야 돼. 표현의 자유 침해 돼. 라 어떤 정보를 공적 영역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사적 영역에 속한 것이냐와 관련돼서 그 판단이 쉽지 않다.
마지막에 오히려 뭐 해야 된다? 그 법제화보다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통념을 고려해 정보를 삭제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법제화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거. 8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봐. 7번은 안 풀어도 돼요, 일단. 예, 4, 아니, 5번부터죠. 5, 6, 8. 채점? 입니다. 5번에 1번, 6번에 2, 8번에 3번. 7번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 그 정도. 맨 마지막 줄에 내용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6페이지에부터 이제 푸는데 그 7번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죠. 7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서술형은 일단 건너뛰고
응? 모르는 게 있어? 혹시 윤동주의 서시 뭐 이런 거 안 나왔니? 안 나왔어? 알았어, 괜찮아. 대창합니다. 1번에 5번, 3번에 2, 3번. 2번은 좀 이따 할게. 4번에 3번, 5번에 3, 6번에 5번. 자, 2번의 답은요, 3어짜리니까 띄어쓴 덩어리가 3개면 돼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 이칠 권리의 법제화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잘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틀린 거 있니? 문제 어렵지 않죠? 7번.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 상황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어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 됐지. 뒤에 서술형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로 같이 따라가 보죠. 자, 1번에 들어갈 거. 가나다의 공통된 화제는 뭐죠? 일칠 권리의 법제화고 그것에 대해서 가는 뭐예요? 긍정적, 나는 부정적, 다는 긍정적입니다. 자, 근거를 세 가지씩 각각 찾아서 쓰면 되니까요. 본문에서 찾아서 쓰면 되는데 귀찮게 찾아 쓰지 말고 밑줄만 쳐보면 가에서는 뭐죠? 첫째 하고 나와 있는 그 내용. 둘째도 둘째 하고 나와 있는 내용. 세 번째 마지막 이틀 권리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나에서의 세 가지 이유는 알 권리 침해, 둘째 표현의 자유 침해, 셋째 법의 적용 범위의 논란 그런 정도가 됩니다. 뭐 그 정도고 밑줄만 쳐놓으면 되고 3번 문제는 답이 뭐게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 가와 다가 법제해야 한다. 사는요 다의 형식적 특성 한 가지 이상 받아 적어볼까요? 그거는 짧은 문과 그림을 함께 제시. 짧은 문구와 그림을 함께 제시. 사람들의 사례를 짧은 문구로 제시. 사람들의 그다음 호소하는 듯한 문구를 큰 글씨로 제시. 호소하는 듯한 문구를 큰 글씨로 제시.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진 꽃 부분을 우리 수업을 한번 나와보죠. 여기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잠깐 대기. 꽃을 한번 나와봅시다.
잠시만요. 안면은 아니? 또? 아, 어? 아, 지금 담배 피셔? 한민아, 미안한데 저기 프린트 좀 가져와서 애들 좀 나눠줘. 네. 자, 여기 같이 풀어봅시다. 몇 문제씩. 내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요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문제 풀러 들어가 보죠. 잠시만요. 여기를 하론이는 좀 봤나? 영상? 인터넷 영상? 내가 안 보냈었나? 아, 이거 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마 보냈을 텐데 하론이 너한테 개인적으로. 그치? 아무 생각 없이 했고 아무 생각 없이 넘겨가지고 아무 맛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보죠. 천재, 자, 이게 아닌데. 천재였어. 자, 여기 봅니다. 어? 여기 있어. 휴지. 뜯어줘. 자, 볼게요. 김춘수의 꽃인데, 전체 4개 연으로 구성돼 있어요. 4개 연에서 이번에 초반에 있는 2개 연은 자, 이름을 그 사람의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기 전 그의 모습,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그의 모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2줄에서는 2개 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꽃이 됩니다. 나에게 와서. 이때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가 고급지게 명명, 이름을 지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 부름으로써 그 전에는 몸짓, 바디랭귀지, 의미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준 겁니다. 실제 꽃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꽃 대신에 사과가 되었다, 가방이 되었다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꽃의 구체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가진 의미를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꽃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담긴 단어예요. 그 이번엔 그 다음 연 3연에서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 불러줬잖아. 이제 나의 이름을 좀 누군가 좀 불러줘. 대신 뭐에 걸맞은 나의 이 빛깔과 내 컬러와 향기에 알맞은 딱 들어맞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때 불러다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름이 불려서 나도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은 소망,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마지막 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들 모두는 확장됩니다. 범위가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뭐에게? 서로에게. 내가 너 그에게 그는 또 나에게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기 눈짓과 무엇은 의미가 같은 것.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가 계속 반복돼서 운율과 소망을 강조하는. 그래서 보세요. 크게 의미를 구분해 보자면 여기 꽃, 눈짓, 무엇은 의미 있는 것이고 몸짓은 이름 부르기 전 그의 모습, 의미가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근데 의미를 있는 의미가 있는 단어 중에서도 꽃은 나나 자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나에게 된 존재. 자,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그에게 꽃이 되는 일방적인 거라면 눈짓과 무엇은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서 좀 더 확장되고 강화되는 의미입니다. 시 속에 들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는 거 고 싶다를 반복해서 간절함으로 소망을 드러낸다. 꽃으로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했다. 대립되는 시어를 사용했다. 뭐와 뭐의 대립? 얘네 둘의 대립. 대립은 대조야. 이름 부르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름 부르는 건 명명, 이름 붙이다. 무의미한 존재에 대해 이름을 부름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행위.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 추워? 괜찮아? 그냥 놔둘게. 자, 화제의 소망은 뭐냐?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여기 무슨 뜻인지 보시고요. 빛깔과 향기는 본질,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 뒤에 학습 활동에 어린 왕자가 나왔습니다. 어린 왕자 여우의 대화가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이기 전엔 아무 관계가 아니었죠. 그때 아이들은 그저 흔한 여우나 아이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어요. 이름 부르기 전에. 이름을 부르는 행위, 길들이는 행위,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했을 때 꽃이 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런 의미를 갖는 관계였어요. 요 시가 그 시예요. 그래서 이 부분 1번 어려우니까 일단 4번까지만 같이 풀어보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게 한번 풀어볼래? 같이 풀어봅시다. 한 10번 정도까지는 일단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각자 풀어보죠. 자, 1번 봅시다. 이 시는 이거 되게 중요해. 1번 선지. 여기에 꽃은 실제하는 물 주고 어, 향기 나고 하는 실제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를 얘기를 한다. 자, 추상적이라는 말은 바꿔서 쓴 말, 관념적이라는 말이에요. 바꿔서 쓰시면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은 뭐냐면 구체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일단 적절, 실제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기 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 이름을 부르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인 것까지 맞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려면 대상의 본질을 인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상의 본질을 인식해야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인식하기 전에가 틀렸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행위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둘 다 같습니다. 이런 선지를 통해서 외웁니다. 답은 2번이겠네. 나머지 선지도 보셔야 돼요. 되고 싶다의 반복은 소망 강조. 적절하죠? 자, 명명에 따라 명명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에 따라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의미하는 시어의 대비.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의 시어는 뭐죠? 위시에서 찾으면 꽃, 또 마지막이연 무엇도 포함시켜야 돼요. 되고 싶다에 걸리는 겁니다. 눈짓 세 개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는 몸짓입니다. 자,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은 존재가 지닌 본질을 파악하여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제이다. 적절하죠? 이 이름이 있어야 이름을 붙여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빛깔과 향기는 존재가 지닌 본질에 해당이 된다. 됐지? 이런 게 질문으로 나오는 거야. 태유야, 아파? 갔다. 갔다 오고 음료수 뽑아서 좀 마시면서. 음료수 마셨잖아, 이미. 자, 가와 나에 대응하는 시어 찾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인간을 자연과 우주로, 나를 남과 사회를 열어주는 길들은, 자, 볼게. 인간을 자연과 우주로 열어주는 길, 나를 남과 사회로 열어주는 길들은 자연과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뜻있는 것으로 하며 나와 남과의 사이에 사회 질서를 세워 진정한 뜻에서의 인간적 세계를 창조한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인간이나 나를 어떤 세계로, 외부로 연결해주는 길들은 결국 질서를 세워서 인간적 세계를 창조한대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사물로서의 존재가, 그냥 물건일 뿐인 존재가 빛을 받아서 원래 은폐성, 숨겨진 그 진실된 모습이 숨겨진 성질 혹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뜻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게 되며, 자, 그래서 말이 어렵지만
여기 사물로서의 존재와 원래의 은폐성 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없는 상태일 것. 그리고 바깥으로 뜻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는 이 말은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것. 그거 찾는 겁니다. 답이 뭐겠어요? 일단 몸짓이죠, 가는. 나는요? 눈짓, 눈짓, 곧. 답은요? 5번이네요, 적절한 거. 향기랑 빛깔은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자, 살짝 고급진 문제. 자, 3번 문제 가봅시다. 굳이 쓰지 말고 가로에 들어가 볼까? 인식 범위가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 우리. 이렇게 확대되는 거 고급지게 점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확대된다. 인식의 부재 상태인 몸짓. 인식하지 않았던 상태. 일방적으로 인식한 것인 뭐로? 다시 서로를 인식하는 의미인 뭐로?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볼까요? 처음 가로 안에 들어갈 거. 프린트 하나 남는 거 없었니? 혹시 그 프린트 두 개 같은 사람 없어? 요 꽃 프린트? 7개 뽑았는데. 없어? 오, 신기하네. 나 분명 7개 뽑았는데. 시우라 도대체 몇 시에 자? 학원 숙제 때문에 4시간 4시 넘어졌다고? 단어 때문에? 어, 저 프린트 나올 거거든. 그거 가지고. 자, 더 갑니다. 자, 일방적 의미인 거 뭐야? 인식의 부조인 건 몸짓이고, 일방적 의미인 거. 꽃이죠, 이게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땐 꽃.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땐 꽃.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뭐? 눈짓. 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확대되어 나타나요. 들어갈 거 뒤에. 확대되어 나타난다. 4번. 자, 적절한 겁니다. 경건하고 차분한 어조다. 경건하고 차분하다는 건 되겠는데 성찰은 아닙니다. 성찰은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이거는 내가 소망하는 걸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성찰이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 추상적 개념을 일상적 언어, 뭐, 또 하나, 꽃, 그렇지, 눈짓 같은 걸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이거 적절. 얘는 아니야. 한번. 사물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을 참 어렵지. 존재론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걸 존재론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것이 그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도 적절. 이때 관조적, 이 작품은
경어체가 뭐냐면요. 높임말입니다. 이 말은 이 시는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관조적도 아닙니다. 관조적은 사물이나 상황을 차분하게 관찰하는 것 정도로 보여줍시다. 차분한 건 맞지만 이 작품은요. 관조적인, 관찰적인 시는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시가 아닙니다. 답은 몇 번요? 3번입니다. 자, 지금 같이 풉니다. 계속. 5번 가보자. 와, 이런 거 배웠니? 꽃을 위한 서시. 학교에서. 이 외부시인데 같은 작가가 쓴 겁니다. 자, 볼게요. 나는 지금, 시방은 지금이에요. 이거 해봅시다. 시가 문제 풀다 보면 자꾸 나올 거예요. 시방은 지금. Dangerous animal. 위험한 짐승. 몬스터야, 몬스터. 무슨 얘기냐면, 이때 위험한은 지금 무지한 상태. 무지. 아주 무식한 상태. 여서 내 상태는 손이 닿으면, 손이 닿으면은 대상을 인식하려는 행위. 네가 뭔지 잘 따라와봐. 너는 미지의, 미지는 알 수 없는 의입니다. 의. 이가 아니라 미지의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어둠이 된다는 건 너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때가 뭐지? 의미를 없는 존재가 된다, 나에게. 신기하죠? 원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꽃이란 시에서 그가, 너가 꽃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잖아. 근데 나는 지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너를 손대면 너가 누군지 알고자 손대면 시도하면 노력하면 오히려 모르는 상태가 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거를 뭐에다 비유하면 될까? 음, 음, 음. 선생님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선생님이. 그런데 어, 내가 학교에 좀 폭력적이고 안 좋은 애들이랑 무리에 섞여 있어. 근데 왜 섞여 있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같이 자란 거야. 내가 걔네들이랑 섞여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데 항상 어울리면 걔네들이랑 어울려서 소속돼 있어. 근데 걔네들이랑 나쁜 행동을 걔네들은 할지 몰라도 나는 안 해. 예를 들어서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선생님이 처음 보는 학년에 올라가서 그 해당 선생님이 나를 볼 때 그 무리에 속한 존재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돼? 문제아로 만약에 대한다 치자. 이 선생님 지금 알고 있는 상태 모르고 있는 상태 잘. 이 상태를 위험한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래놓고 나를 뭐해? 터치하는 거지 뭐라고. 너 일로 와봐. 터치는 직접 터치하는 게 아니라 너 일로 와. 너 그 문제아들이라서 그렇게 하면서 너 담배 피지? 술 마시지? 그래서 나를 뭘로 봐? 나쁜 애로 보게 되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선생님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가 선생님이 볼 때 나의 상태는 깜깜한 어둠의 상태인 거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이런 느낌 알겠어? 오케이. 더가. 자,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진다.
이름도 없이가 또 의미 없는 존재로서. 피고 지니까 너를 꽃에 비유하고는 있지만 그때 꽃은 음, 무의미한 상태로 가다가 사라지는 거죠.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 이 무명의 어둠은 무지한 상태를 의미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내 상태. 예. 왜냐면 손을 대는 인식의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거야. 이때는 인식의 실패. 어려운 시입니다, 이거. 눈실은 왜 그렇죠? 눈실이 젖어들어 눈물 흘리는 거야. 슬픔. 왜 슬플까요? 한밤내 울어. 왜 울까요? 졸려서 우는 게 아니라. 어, 맞아. 이때 슬픔은요, 너의 의미를 혹은 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쩌냐면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추억에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마치 등불을 밝히듯이. 지금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불을 밝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캄캄한 어둠이니까. 이때 추억의 한 접시는요. 과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는 거죠. 총동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너가 누군지 한밤내 울어. 이때 울음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노력이기도 합니다. 알고자 하는 노력. 근데 왜 포기 안 했냐? 나의 울음은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네 산삼 아니 산삼? 산에 만약에 산삼이 자라고 있다면 너네 발견 알아차릴 수 있어 없어? 알아차릴 수 없죠. 공부 안 했으니까. 이해돼? 그냥 잡초 중에 하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식물을 골라낼 수 있으면 지식을 알게 되면 가능성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잡초가 아니라 뭔 걸 알아. 산삼인 걸 알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 지금 나는 너가 의미 없는 어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아직 그 사람 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너에 대해서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 그럴 때는 돌인 줄 알았는데 돌이 아니라 산삼에 나오는 거. 너가 진짜 제대로 된 쩌는 24K의 순금일지도 몰라. 그 가능성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 나의 이런 노력은 탑인. 자, 탑을 흔들다가 탑인 상태, 돌인 상태, 의미 없는 상태에서 결국 금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 아주 가치 있는 존재, 탑보다는 돌로 갈까요? 돌을 금으로 비유적인 겁니다. 이때 돌은 뭐예요?
의미 없는 상태에서 이건 일단 지워볼까? 그래서 뭐가 나의 울음이 통하면 노력이 통하면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얼굴을 가린 나의 신비. 얼굴을 가렸다는 건 아직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 파악하지 못한 상태. 나의 신부여. 뭐예요? 너를 신부 와이프로 삼아. 무슨 얘기냐? 평생 함께할 존재로. 아직은 어둠이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지. 이 작품도 같은 작가가 쓴 거여서 자, 너라는 존재가 너라는 존재가 어둠의 상태 혹은 현재 돌의 상태인데 나의 울음이 제대로 성공하면 금이 될 가능성,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손을 대는 행위, 나의 손이 닿으면 설명이 많이 깁니다. 손이 닿는 행위. 하지만 손 닿는 행위는 실패했었죠? 대상을 어둠으로밖에 몰랐어요. 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5번에. 기억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밑줄 친 기억이 뭐죠? 기억인데 의미 있는. 아, 보니까 답은 5번이네요. 그쵸? 이름은 본질입니다. 존재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너와 나고 몸짓은 의미 없는 거. 얘가 본질, 빛깔과 향기. 이름은 인식 행위죠. 눈짓이 의미 있는 존재. 눈짓 말고 꽃이 있어도 정답입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6, 7, 8, 9 한번 차분하게 가보죠. 윗글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관념적이라는 말은요, 추상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작품 꽃은요, 추상적인 작품이에요. 실제 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라고 하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를 찾는 작품이고, 주지적이라는 말은요, 지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반대로 감정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로 논리적인 작품, 철학적이고요. 상징적이고요. 꽃, 눈짓, 몸짓이 뭘 상징하느냐. 이름이라는 게 뭘 상징하느냐. 답은 5번. 비판적인 작품 아닙니다. 비판적은요. 뭔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우리가 비판적이라고 얘기해요. 한민이도 졸립네. 10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 시적 화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시상은 시의 내용. 시적 화자의 행동은 굳이 따지자면 이름을 부르는 행동인데요. 이름을 부르는 행동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행동 변화랑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시선의 이동도 아니에요.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아침부터 뭐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 아침부터 뭐 낮, 저녁 뭐 이런 것들.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 혹은 유년 시절이었는데 어른이 된 이런 것들. 이 작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 4번, 3번이겠네. 간절한 어조.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말로 지금 소망을 강조하는 작품이 됩니다.
뭐뭐 해 다오 이것도요. 구체적 체험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 체험은 뭐냐면요. 실제로 하는 체험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작품이에요. 시적 공간 묘사되는 부분이 없어요. 감각적 이미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시각, 청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등등등. 이런 5가지 감각을 사용하는데 이 작품은 시각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8번 가보죠.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여기네요.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인식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 몸짓. 오케이. 명명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꽃이 되었다. 오케이. B. 3번. C에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 오케이. 뭐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나의 소망이 나오고요. D에선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타인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답은 4번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너, 우리라는 요거 되게 중요하죠? 점층적 확대. 잠깐 쉴 거야 이제 됐어요. 자, 9번 기억의 상징적 의미 뭐예요? 꽃입니다. 답은 2번. 너무 쉽지. 10번 적절하지 않은 거. A부터 C 중에. A부터 E 중에. 뭐가 문제예요? 빛깔과 향기가 아닙니다. 답은 5번. 잠깐 쉬었다 하죠. Recording in progress. 음. 자, 11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아이고, 이것도 했니, 이런 거?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수 있다면. 어? 안 했어? 계속 문제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갈게. 패러디시입니다. 패러디시. 자, 이때 단추를 누르는 행위입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의미 없는 존재. 라는 거고.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줬을 때, 단추를 누르는 행위는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이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파가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 자, 나름 같습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의 버튼을 눌러다오. 이거는 나의 부정적인 상태, 누군가의 의미가 되어주지 못해서 어, 현대인의 현대인의 삭막한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돼. 여기까지는 의미가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이것도 같은 것 같아. 의미 있는 존재.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비꼬입니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 이랑 유사한데 그러면 되고 싶다 되고 싶다. 근데 이게 뭐죠?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이거는 음, 인스턴트식 사랑?
쉽게 말하면 원래 사랑이라는 건 진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나 너 좋아해. 틱 시키면 나 너 좋아해. 끄면 사랑 사랑 끝. 어, 그래서 마지막은 이때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 원하는 거 아니야? 이때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도 있는 음,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랑, 인스턴트식 사랑이고 그러한 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그러한 사랑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비판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확 달라져요. 마지막 엔딩에서. 예, 반전이죠, 일종이. 자, 문제는 뭐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시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소망,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소망 드러내요. 오케이, 적절.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그렇지? 뭔가 의미를 꽃이나 전파, 라디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와 보기 모두 되고 싶다는 서술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 시는 꽃이라는 자연물로 라디오라는 사물로 소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케이, 답은 5번이겠네. 이 시는 무의미한 삶에 대한 반성을 자 기계에 의존하는 삶에 대한 반성 아닙니다. 이거 비판 그런 가벼운 사랑에 대한 비판을 반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긴 할 수 있는데 기계에 의존한 삶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무의미한 삶에 대한 반성도 아닙니다. 가작품은 그냥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15번부터요. 시간 드릴 테니까 22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2부터 15부터 22까지. 아,
야, 너는 월요일 날 수업이 어떻게 돼? 다른 과목? 월요일날 다 수학이나 영어. 영어 있어요. 몇 시? 3시 40분부터 5시 반까지. 월요일날 필요한 네. 아, 다 풀었니? 채점 해볼까? 자, 잠깐만요. 몇 번부터니? 15번? 자, 답 불러주세요. 15번에 4, 16번에 5, 자, 17번에 2, 자, 18번은 말로 해볼래요? 18번은 그 꽃과 눈짓입니다. 음, A가 뭐지? 무엇이죠? 하나만 고르려면 눈짓이어야 돼요. 하나만 고르려면 두 개니까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19번에 4, 20번에 1, 21번에 3, 그리고 22번 A, B, C 한번 넣어볼까요? A는 꽃, B는 의미 없는 혹은 무의미한 존재, C는 상호 의미 있는 존재,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요거까지 하면 끝내면 되겠습니다. 27번 마지막까지 다 풀어보죠. 자, 채점하고 마무리 집시다. 23번에 23번의 답은 4입니다. 24번에 1, 25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명명행위. 26번에 3,
27번에 옵니다. 질문. 23번.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도 없고요. 구체적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교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색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대비되는, 대비와 대조와 대립은 같은 말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어떤 거죠? 의미 있는 것을 의미하는 눈짓, 꽃, 무엇과 의미 없는 것을 의미하는 몸짓. 답은 4번. 5번은 다양한 심상이려면요. 심상이나 이미지나 같은 말인데 5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 이런 감각이 나올 때 둘 이상이 나와야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작품 굳이 따지면 시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망을 드러내지만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간절한 어조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거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난 아직 가지 마봐. 그냥 박수 한번 말씀하시나요?